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개원 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이제 개원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들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대출, 보통 얘기하는 닥터론이나 메디컬론, 전문직 대출과 같은 은행 대출은 받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신보라고 보통 얘기하는 기금 대출까지도 일단은 대부분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부모님께 자금을 증여 받으시거나 혹은 부모님께 자금을 대여하시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만약에 증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증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빌리신다고 하면 빌리실 때도 의사결정하실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어떤 형식으로 빌려올지도 정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쓸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때 이자율은 어떻게 할지 또 아마 정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할 때 개인과 개인 간 그 자금 금전대차 계약을 할 때에도 이자를 지급할 때 국가에다가 이자 소득세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이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신고를 할지 아니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지 이런 의사결정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상으로는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원장님께 이제 자금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캡처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관련 내용들을 그래도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부모님께 자금을 가져올 때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리거나 혹시 증여 받으신다고 할 때 그 2억 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실지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부 증여받지 않고 혹은 전부 빌려올 수가 있겠죠. 전부 빌려오는 의사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일부는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빌려오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될 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일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라는 세금을 국가에 내실 수가 있겠죠.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보통 저희가 부동산 같은 거 팔 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실제 양도를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끔 돼 있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양도와 달리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다면 부모님이 아닌 원장님께서 직접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행세법 기준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에게 만약에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얼마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증여 공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 증여를 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다 직계에서 존속이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받으실 때도 당연히 5천만 원까지 이제 징역 공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에게 징여를 받으실 때는 부모님과 똑같이 5천만 원까지 징역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6촌 이내 혈족이라고 돼 있고 또 4촌 이내 인척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만약에 원장님께서
장인 장모님께 증여를 받으신다던가 혹은 시부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께 증여를 받으시게 될 때는 지금 직계존속이 아닌 방금 말씀드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여기에 해당이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된다는 점은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 여기 적혀 있지 않은 기타 분들한테 이제 증여를 받으시게 될 때는 이제 별도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어 뭐 제3자한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여기 방금 말씀드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받으실 때는 별도의 공제가 없다는 점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증여받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세금 나오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라는 질문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부분을 부모님께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통 원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쌓이고 그런 이후에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투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실 텐데, 부동산 투자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3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을 하실 때는 자금 출처를 이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 출처를 적을 때 만약에 증여를 실제로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때 자금 출처 조사에서는 인정 못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게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실제 증여를 받았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럴 때 할 때 자금 출처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이제 다시 리셋이 돼요. 뭐 이제 부모님께 5천만 원까지는 제가 증여받아도 세금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10년 기준으로 통산이 되는데, 즉 그 말은 오늘 만약에 제가 증여를 받았다면 10년 뒤에는 다시 증여를 받을 때도 5천만 원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 번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오랜 기간을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을 위해서도 증여 공제를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제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여세 신고를 제때에 제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밑에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더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이제 초과분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 아까 5천만 원까지는 제가 증여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초과분 이제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 10%의 증여세를 적용받는 1억 원도 추가로 더 초과해서 더 증여를 받게 되면 초과분 4억까지는 이제 20%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까지는 제가 세금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받을 때는. 그리고 5천만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는 10%인 1천만 원이 증여세로 이제 국가에 납부하시게 되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에 1억 5천만 원까지는 결과적으로는 1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4억 원 중에서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천만 원의 증여세만
정도만 납부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1억 5천을 초과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20% 구간을 적용받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5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1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합산해서 결과적으로는 총 이제 6천만 원을 국가에 증여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은 이제 방금 제가 예를 든 부분이고요. 국가가 정해놓은 증여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1억 원 이하까지는 10%, 그리고 이제 그걸 초과해서 5억 원까지는 20%, 이제 그 5억 원도 초과해서 10억 원까지는 30%, 이런 식으로 그 다음 30억 원 그 초과 구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누진적으로 세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여를 판단하실 때 두 가지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증여를 판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증여를 판단하실 때 직계 존속, 부모님, 이제 보통 얘기하는 부모님, 이런 거 직계 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생각을 하실 때, 저기 보시면 직계 존속 모두에게 받은 금액이 누적해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 뭐 직계 존속에는 아버님, 어머님, 이제 뭐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모두 이 분들 모두에게 받은 금액이 누적해서 계산된다는 뜻인데, 자, 제가 예시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예시로 설명드리면은, 어머님께 1억을 먼저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버님께 이번에는 2억 원을 증여를 받았고, 그리고 할아버님께 3억 원을 증여를 비슷한 시기에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걸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은 모두 다 직계존속에 들어가잖아요. 모두 다 직계존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이제 총 1억, 2억, 3억 다 더한 직계존속에게 총 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직계존속은 모두 포함해서 카테고리 하나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증여는 뭐 오늘 이렇게 딱 하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 10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누적해서. 자, 뭐 제가 예시를 한번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때 이제 5천만 원까지 제가 증여 공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5년 전에 만약에 5천만 원을 제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년 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증여세를 전혀 한 푼도 내지 않았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해볼게요. 오늘 또 5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는, 이번에도 또 이제 부모님께 받았을 때 5천만 원이 또 공제가 돼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10년 기준으로 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5년 전에 받았고 오늘 또 5천만 원 받았으면은 지금 10년 동안 총 1억 원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총 1억 원을 받은 게 되는 거고, 이제 5천만 원은 공제가 되는 게 맞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500만 원을 국가에 증여세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증여 공제나,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한 번에 드렸는데 그 세금, 이 부분 아직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세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세율을 말씀드릴 때 1억 원까지는 10%, 그리고 1억 원 초과한 5억 원까지는 총 이제 20% 이런 식으로 누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세율을 적용을 할 때도 10년 기준으로 포함해서 총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 공제랑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편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오는 부분, 증여가 아니고 돈을 빌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